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따TV MC 최국화입니다. 저는 비장애인이었을 때도 산부인과에 가는 게 참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건 많은 여성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된 이후에 그 문턱은 더 높아진 것 같더라고요. 괜히 부끄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휠체어를 타고 검진을 잘 받을 수 있을지, 시설은 잘 갖춰져 있을지 하는 이런 걱정들이 앞서곤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몸이 조금 불편해지더라도 뭐 괜찮겠지 하고 넘길 때가 많았어요. 하지만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고 산부인과에 꼭 가봐야 할 때를 절대 놓치는 건 안 되겠죠? 오늘은 저처럼 산부인과의 문턱 앞에서 망설였던 여성 장애인들을 위해 여성 장애인의 다빈도 질환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서울특별시 보라매 병원 산부인과 이다용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보라매 병원 산부인과 이다용 교수입니다. 네, 교수님, 먼저 여성들이 자주 걸리는 질환에서 장애 여성과 비장애 여성 간에 좀 차이가 있을까요? 장애 여성이라고 해서 여성 대상의 다빈도 질환들과 발생에 있어서 크게 다른 점은 없습니다. 다만 장애 여성분들이 생활 환경이나 신체 조건 때문에 감염성 질환과 같은 특정 질환은 더 자주 그리고 더 심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부인과 진료를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질환을 초기에 적절하게 치료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여성에서 자주 발생하는 질염과 같은 감염성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 질염은 모든 여성들이 평생 한 번 이상은 경험할 정도로 흔한 질환인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 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교수님, 질염은 정확히 어떤 질환인가요? 사실 질염은 하나의 병이 아니라 원인에 따라 전혀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이 질감염증을 총칭하는 용어입니다. 따라서 원인균에 따라 이름이 다른데요. 가장 흔한 것이 세균 질염, 트리코모나스 질염, 그리고 칸디다 질염입니다. 질염의 주된 증상은 질 분비물이 늘고 분비물에서 냄새가 나고 질 주변이 가렵거나 따갑고 아플 수도 있고요. 소변을 볼 때 통증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세균성 질염은 질 내부의 미생물 균형이 무너질 때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항생제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질 세정제를 사용하는 경우 질 내의 유익한 생재균이 손상되면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기존의 다른 질병으로 처방받으셨던 항생제를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질염이 잘 생기는 분이 질염 예방을 위해 질 세정제를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러한 질 세정제가 오히려 질 내 산도에 영향을 미치면서 질염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트리코모나스 질염은 성관계 파트너도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치료 후에도 재감염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함께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칸디다 질염도 흔한데요. 칸디다는 곰팡이의 일종이고 평소에도 인체에 포자가 존재하다가 면역력이 저하되거나 질 내의 환경이 변하게 되면 증식을 하면서 질염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특징적으로 이 흰색의 콩 비지 또는 치즈 같은 흰색의 분비물이 나오게 되고요. 소변을 볼 때 타는 듯한 자결감이 느껴지거나 질 주변이 붓거나 또는 심하게 가려울 수가 있습니다. 여성 장애인분들의 경우 휠체어를 타고 오랜 시간 앉아서 생활하는 분이나 자세를 바꾸기 힘든 와상 장애인분들의 경우에 발생이 높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질염 외에도 여성들이 평소에 주의해야 할 감염성 질환들이 더 있을까요? 여성의 경우 신체적 특성상 이 항문과 질, 요도가 모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질염과 더불어 방광염을 포함한 요로 감염 등이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 방광염이 남성보다 여성에서 더 흔하게 발생을 합니다. 실제로 세균성 질염에 걸린 여성의 75% 정도에서 요로 감염이 발생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고요. 중년 이후에는 특히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배리어로 작용하는 점막 조직이 약해지고 감염에 더욱 취약해집니다.
그래서 여성들에게 방광염이 흔한 거였고 또 중년 이후에 더 자주 발생하는 거였네요. 네, 그렇습니다. 더 자주 생길 수 있고 또 악화가 될 우려가 큰 만큼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교수님, 여성 장애인분들이 이 질염과 같은 감염성 질환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균과 진균의 경우 이 따뜻하고 습한 곳에서 더 잘 번식을 합니다. 따라서 외음부, 항문 주변을 깨끗하고 건조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 통풍이 잘 되는 복장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앉거나 누워서 지내는 분들은 적어도 1시간마다 자세를 바꾸도록 노력을 해야 하고요. 휠체어에 앉아 계시다면 이 30초가량 엉덩이를 들거나 이 혼자 힘으로 들기 어려운 경우에는 몸을 앞으로 충분히 숙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외음부를 매일 씻고 깨끗이 닦은 후에 잘 말려주셔야 하는데요. 직접 씻을 수가 없다면 가족이나 보호자의 도움으로 청결하고 건조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저귀를 차야 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자주 갈아주시고 자주 환기를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질 세정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히려 질 내 유익한 균을 손상시킬 수가 있고 질 내의 산도를 높여서 안 좋은 병원균이 자라기 좋은 환경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는 사용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대소변을 보고 티슈를 이용해서 닦을 때 뒤에서 앞으로, 즉 항문 쪽에서 이 앞쪽으로 닦아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경우 균들이 질이나 방광으로 퍼지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식적으로 앞에서 뒤로 닦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최근 많이 보급이 되는 비데는 깔끔하고 편하기 때문에 유용한 세정도구로 많이 쓰이는데요. 여성의 경우에는 이 비데의 수압을 너무 세게 하는 경우 항문 주변의 균을 이 주변으로 퍼뜨리는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비데를 사용하실 때에는 수압을 너무 세게 하지 않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더불어서 의심 증상이 있다면 너무 참거나 방치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이 산부인과를 찾아서 검진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네, 이렇게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 예방과 또 평소 생활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교수님과 함께 여성장애인 다빈도 질환에 대해 오늘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런 짧은 퀴즈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식을 여는 있다 퀴즈. 질염은 단 한 가지 원인, 즉 세균 감염으로만 생긴다. 정답은 X입니다. 질염은 세균, 트리코모나스, 진균 등 그 원인이 다양합니다. 질 세정제를 자주 쓰면 질염 예방에 도움이 된다. 정답은 아닙니다. 질 세정제는 질 내 유익항균을 무너뜨려서 이 산도의 균형을 깨트릴 수가 있고요. 따라서 오히려 질염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여성 장애인의 경우에는 움직임이 제한되거나 자세를 자주 바꾸기 어려워서 외음부의 위생관리, 하지의 혈류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서 염증이나 감염이 생기면 자연 치유가 늦고 면역 반응이 약해져서 병이 더 빠르게 진행될 수가 있고요. 합병증이 발생하기도 더 쉽습니다. 또한 이 통증을 느끼는 부위가 다르거나 감각이 둔해서 초기 증상을 알아차리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변화라도 기록을 하고 생활 속 불편이 반복될 때에는 반드시 관련 산부인과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정 장애치나 산부인과가 있으니까요. 가까운 곳에 있는 의료기관을 알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저는 오늘 교수님 덕분에 산부인과에 갈 수 있는 자신감이 좀 생긴 것 같거든요.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의 오늘 이야기를 통해 저는 몸의 변화를 알아차리는 것이 결국 스스로를 존중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선 어떠셨나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이따TV MC 최국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